네, 수루키아트님 저도요 하고 오셨고요. 추승헌님도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낚시광님,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난달까지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실 사법개혁 3법은 그렇게 민주당에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희대나 지기현의 행보를 보면서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아니, 더 늦추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는 의견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조희대를 비롯한 이 사법 적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식의, 특히 법관 판사 인사 이동을 통해서 이재명을 옥죄기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곧바로 시작하겠다,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바로 시작할게, 뭐 이런 식의 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죠. 조희대는 그런 판사들을 전면에 배치했고 그런 판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배당하려고 했다. 이게 사실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법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데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결국 사법개혁 3법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원래는 검찰개혁법이 먼저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게 됐습니다. 사법개혁만큼 중요한 게 사실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 검찰개혁 설 전에,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조금 미뤄졌죠. 자, 그래서 사법개혁에 이은 검찰개혁은 언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검찰개혁법 3월 달에, 늦어도 3월 중순경에는 검찰개혁법을 모두 통과시킬 거라고 합니다. 더 늦추면 검찰개혁도 죽도 밥도 안 된다 라는 인식이 민주당에 강하게 퍼져 있고요. 이왕 하는 김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196조,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도 이참에 같이 폐지해버리자라는 의견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글쎄 현재 그 봉욱이라든지 정성호 장관 이런 양반들은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확고하죠. 검사들한테 더 이상 수사권을 쥐어줘서는 안 된다는 게 뭐 공감대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검찰개혁법이 순차적으로 모두 통과될 거라고 합니다. 역시 검찰개혁도 3법이라고 그래요.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 다음에 수사권 박탈법, 요 세 가지. 더 늦기 전에 끝낸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야, 빨리 좀 돼야 될 텐데, 그죠? 아시다시피 지금 사법개혁법은 이미 통과가 끝났습니다. 대법관을 늘리는 법, 그리고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 이게 세 가지가 이미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죠. 법 왜곡죄, 그러니까 형법 제123조의 2 신설법안이고요.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습니다. 조희대가 반대하고 난리를 쳤지만 사실 찻잔 속의 태풍이었죠. 조희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면서까지 이 사법개혁 3법을 막으려고 했지만 글쎄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희대는요, 지가 이렇게 법원장 회의 열고 하면은 뭔가 좀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난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 조희대가 지랄 발광을 떠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주춤했잖아요. 하지만 법의 내용을 바꿔주고 이 수위를 낮춰준다고 해서 조희대의 준동이 멈춰진다거나 중단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춤할수록 조희대는 더 설친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따라서 이번에 조희대가 다시 한번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법원 내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지금 조희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조희대가 자신만 따라가면 사법개혁법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떠버렸다가 결국 사법개혁 3법을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법원 내부에서도 그래, 이 조희대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더 이상 조희대는 법원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래, 왜 지기현이한테 그 큰 사건을 맡겨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 이상한 짓을 하면서 결국에 이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킬 명분을 주지 않았냐, 결국 조희대 때문이다 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법개혁 3법 조희대와 지기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통과시킬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아무튼 이제 민주당은 3월 달부터 검찰개혁법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3월 중순, 지금 예상으로는 3월 둘째 주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차곡차곡 법 처리를 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사법개혁도 3법이었지만 검찰개혁도 3법입니다. 첫째, 공소청법. 둘째, 중수청법. 셋째,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수사권 폐지법, 수사권 폐지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통과되어야지 검찰개혁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그래요. 사법 3법 강행 처리한 민주, 3월에는 검찰개혁법 마무리 예고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월 둘째 주부터 순차 처리가 되고요. 3월 둘째 주부터 이 검찰개혁법 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검찰의 각종 조작 수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의원들의 모임도 있고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 민주당의 공식 기구 특위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에서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 검찰 조작 수사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제도는 제도대로, 그리고 그간 나쁜 짓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는 그런 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역시 뜨거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법의 핵심은 공소청법도 중수청법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법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역시 중요하죠. 특히 이 중수청법에서 수사 인력을 이원화해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그 이상한 제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소청법에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이라고 이름 부르는 건 역시도 조금 이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반드시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저는 약간 좀 의문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서 나온 걸로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수사사법관 제도를 백지화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겁니다. 현재 중수청법은 모두 9개의 범위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징계 절차를 간소화해서 일반 공무원 징계 절차에 따라서 검찰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소청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좀 깊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공소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실 검찰에 고등검찰청이 필요하냐, 과연 고등검찰청이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고등검찰청이 고검을 없애자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받아들이지 않아진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여기에는 수사권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 거론하자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왕 하는 거 공소청법, 중수청법 물론 중요한데 거기에 앞서서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소청도 아니고 중수청도 아닙니다. 검사한테 수사권을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공소청, 중수청을 왜 나눕니까? 수사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이 전혀 없지만 수사권을 가졌지만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검사한테 수사권을 없애는 게 맞죠. 근데 검사 수사권을 없애는 거는 공소청법도 중수청법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196조예요. 여기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수사권은 계속 살아남아 있게 되고요.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검사가 수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이 196조가 사라져야만이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이번 3월 중순에는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 법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발 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고 언제 삭제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나온 분위기로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약간 카더라식 그런 보도라고 하네요. 지금 몇몇 신문에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 특히 검사의 수사권 문제, 더 정확하게는 형사소송법 196조 문제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그러니까 하반기로 미루는 것처럼 보도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입장 정리는 된 게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언제 처리를 하든 검사한테 기소권, 수사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 그 결론을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법들 3월 두 번째 주가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만들어져야죠. 우리가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열망한 이유는 검사들이 수사권을 악용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한명숙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피하지는, 억울하다라는 거 인정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벌어졌던 일이 바로 조국 전 대표의 이 사건들이었죠. 그 외에 지금 현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 역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에 나섰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 아니 검찰의 수사권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몇몇 사건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 왜곡, 기소한 검사가 법 왜곡죄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재명한테 돈이 가야 되는데 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게 배임죄라는 겁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더 벌어들일 수도 있었는데 돈을 적게 벌어들였다. 그 책임을 묻겠다. 뭐 요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 개발, 특히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 민간이 개발에 참여했는데 대장동 사업만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많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역대 신도시 개발 사업 중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 개발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가장 커요. 그런데 무슨 배임이란 말입니까? 다른 그 지역 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에서는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났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민간 업자의 이익이었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 근데 대장동에서는 5천억이나 되는 이익을 봤잖아. 그런데 더 얻지 못해서 배임이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게 법 왜곡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돈을 벌어왔어. 그런데 너 돈을 왜 더 벌지 못했느냐? 라는 이유로 기소가 됐다?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못 벌어들인 놈은 그럼 다 지금이라도 잡아들여서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운대 LCT, 부산 해운대 LCT야말로 대표적인 공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건 안 하느냐고. 위례 신도시 사업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제일 이익 많이 본 데가 사실 어딘 줄 아세요? 실은 서울시예요. 서울시가 땅이 이렇게 넓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별로 넓지 않은 서울시 지분만 가지고도 그 업자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대장동 업자 김만배가 이익 봤다고 그 김만배 이익 본 거에 10배 정도를 서울 쪽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걔네들도 다 그러면 배임죄로 잡아가뒀어야 되잖아. 근데 왜 그거나 안 하고 이건 이렇게. 이재명한테 적용된 대장동 족쇄는 말 그대로 법 왜곡입니다. 근데 법 왜곡을 누가 했어요? 검사들이 했잖아.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없애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자, 이번 3월 달에
검찰개혁법이 싹 통과된다고 하니까 이때 맞춰서 반드시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새날님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한이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위험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검사들이 수사권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를 노릴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금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욕먹는다는 거 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몇몇 의원님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장관으로 입각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굳이 저거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보내는 거, 국회의원 하시는 분을 장관 자리까지 앉히는 거는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도 개혁을 하라는 의도입니다. 지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일을 자꾸 찰필 미루실 거라면 그 자리 그만두고 나가세요. 정성호 장관님 나가세요. 저는 꼭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존버님께서 오자마자 골치 아픈 얘기를 한다.